몽탄 신도시.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몽골과 동탄을 합친 신조어. 울란바토르가 한국의 신도시처럼 변했다는 뜻이었죠. 2025년 9월, 저는 몽골 수도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한국 같았어요. 기차역 앞 GS25 편의점. 그 옆 CU. 대형 쇼핑몰의 이마트. 탐앤탐스, 맘스터치, 메가커피. 여긴 서울이야, 울란바토르야.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마트 쌀 코너를 지나가는데 한 몽골 대학생이 친구에게 말하더군요. 여기 오면 한국 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먹는 쌀은 여전히 수입하잖아. 그러게. 한국 마트에서 한국 라면 사면서 정작 쌀은 태국산이라니.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그래, 문화는 성공했어. 그런데 농업은? 중국 국경에서 1800km 떨어진 허브드주 사막. 그곳에서 황금빛 논이 끝없이 펼쳐진 광경을 보기 전까지는요. 몽골에서 40년간 불가능했던 벼 재배. 한국이 2년 만에 해냈습니다. 이마트, CU, 맘스터치. 몽골을 점령한 K브랜드 뒤에 숨겨진 더 큰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하워드입니다. 국제농업개발은행 중앙아시아 지역 선임농업 고문으로 25년간 일해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척박한 땅에서 작물을 키우는 게 제 전문이었죠. 2024년 말, 저는 몽골 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울란바토르 거리를 걸으면서 놀랐어요. CU와 GS25만 합쳐서 800개 가까운 매장. 이마트는 9년 전 1호점을 시작으로 5개 매장을 운영 중이었고 5년 내 10개를 더 연다는 계획까지 세워놨더군요. 편의점 진열대엔 라면, 김밥, 간편식은 물론 오징어 게임 상품까지 있었습니다. 한 이마트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10년 정도 경험하면서 몽골 고객들의 니즈가 정말 다양해졌어요. 향후에도 이런 소비 문화는 계속 활성화될 겁니다. 시골 작은 마트에도 한국 식료품 코너가 있었어요. 완도 미역, 김치, 라면. 현지인들이 설명해줬습니다. 러시아 의존했던 유통망이 불안정했어요. 한국이 대안이 됐죠.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일하거나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친한파가 돼서 한국 기업들을 도왔습니다. 몽골 인구는 350만, 부산시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국토는 남한의 16배. 최근 3년간 매년 5% 안팎의 성장률을 보이는 기회의 땅이었죠. 거리 곳곳에 한국식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농담처럼 몽탄 신도시라 불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이마트에서 쇼핑하고 CU에서 한국 김밥을 사 먹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정작 밥상의 쌀은 전부 수입하고 있었어요. 쌀 소비량은 해마다 늘고 있었습니다. 주식인 고기와 밀 대신 밥을 먹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거죠. 작년엔 쌀 49만 9천 톤을 전량 수입했습니다. 한 몽골 주부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쌀 소비가 많이 늘었어요. 고기와 밀 대신 밥을 먹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 수입해야 해요. 우리 땅에선 벼가 안 자라거든요.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몽골은 벼 재배를 시도해왔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허브드주, 울란바토르에서 서쪽으로 1800km. 척박한 사막이 끝없이 펼쳐진 곳. 7월 낮 최고 기온은 30도가 넘지만 최저 기온은 18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극도로 건조합니다. 토양도 알칼리성. 벼가 자라기엔 최악의 조건이었죠. 몽골 생명과학대학교 바트자르갈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시도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25년 경력의 농업 전문가인 저도 동의했습니다. 몽골에서 벼농사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한국의 통일벼가 기적을 일으켰다는 뉴스였습니다. 2022년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한국의 통일벼 종자 10kg으로 기니에서 기근 해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1970년대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준 바로 그 품종. 5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벼 이삭이었죠. 2년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니 현지 벼는 1헥타르당 1톤. 하지만 통일벼는 4에서 5톤을 거뒀어요. 참여 마을은 7곳에서 150곳으로 생산량은 75톤에서 2,500톤 이상으로 폭증했습니다. 기니는 1년 내내 기온이 30도 수준인데다 비도 많이 와서 통일벼가 잘 자라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기니 전체 인구의 35%가 식량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통일벼가 희망이 된 겁니다. WFP 기니 사무소장 이명주는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불과 1, 2년 전인데 그때는 한 끼만 먹고 고통스러워하고 영양실조도 많았는데 이제 굶주림에서는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K농업 정말 대단한데?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기니와 몽골은 완전히 다르잖아. 기니는 고온다습, 통일벼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었던 겁니다. 반면 몽골은 극한 일교차, 극도 건조, 알칼리 토양, 정반대 환경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몽골 농업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 코피아 센터가 몽골에서 벼 재배를 시도한답니다. 자문해 주실 수 있나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기니와 몽골은 너무 다릅니다. 우리도 알아요. 하지만 한국팀은 자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고랭지용으로 개발한 품종이 있다고 하더군요. 강원도? 고랭지? 뭔가 걸렸습니다. 몽골의 짧은 생육기간과 낮은 기온. 강원도 환경과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품종인가요? 진보올벼라고 합니다. 1992년에 개발됐다고 하더군요. 전 품종으로 40년 과제를 풀겠다니.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2025년 4월, 저는 허브드주 시험 재배지를 방문했습니다. 3,500제곱미터. 한국 코피아 몽골센터 연구팀이 4가지 품종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연구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낮은 기온을 고려해 육묘 기간을 40일로 늘렸습니다. 40일이요? 네. 그리고 알칼리성 토양은 산성 비료를 투입해서 중성으로 바꿨습니다. 육묘 기간 연장, 토양 중화. 이론적으론 타당한 접근이었습니다. 진보올벼는 강원도 산간지역용으로 개발됐습니다. 33년 전 강원 산간 고랭지용 품종이죠. 낮은 기온과 짧은 생육기간 환경이 몽골과 비슷합니다. 기니 성공을 보고도 솔직히 몽골은 회의적입니다. 정반대 환경이잖아요. 연구팀장이 웃었습니다.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성공한다면 K농업 기술이 어떤 환경에서도 통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요. 울란바토르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거대한 몽골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6월에 다시 와봐야겠어. 조심스러운 기대 반, 회의 반으로 몽골을 떠났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2달 후, 제 눈앞에 펼쳐질 광경을. 2025년 6월 중순, 다시 몽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4월에 봤던 건 그저 심어진 모종들이었으니까요. 살아는 있겠지. 하지만 수학까지 갈 수 있을까?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허브드주로 향했습니다. 1800km, 8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론 끝없는 사막만 펼쳐졌습니다. 의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허브드주 시험 재배지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3,500제곱미터의 논. 그 안에 초록빛이 가득했습니다. 벼가 자라고 있었어요. 정말로. 코피아 몽골센터 연구팀장이 다가왔습니다. 하워드 박사님 오셨군요. 어떻습니까? 이건 진짜 자라고 있네요. 네. 4가지 품종 중에서 진보올벼가 가장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논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벼는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잎은 진한 초록색이었고 줄기는 튼튼해 보였어요.
일교차가 심한데도 이렇게? 네. 낮엔 30도가 넘지만 밤엔 18도까지 떨어집니다. 12도 차이죠. 그런데 진보올변은 강원도 산간 고랭지에서 개발된 품종이라 이런 환경에 적응력이 있습니다. 연구팀장이 토양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알칼리성 토양을 산성 비료로 중화시켰습니다. pH가 거의 중성에 가까워졌어요. 한참 동안 논을 바라봤습니다. 25년간 농업 프로젝트를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가장 불리한 조건. 40년간의 실패 역사.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확 전망은 어떻습니까? 헥타르당 5에서 6톤은 나올 것 같습니다. 기니 통일벼가 4에서 5톤이었죠.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해내는구나. 울란바토르로 돌아오는 길. 기니에서의 성공은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온 다습, 연중 30도, 비가 많이 오는 기후. 하지만 몽골은 달랐습니다. 극한 일교차, 극도 건조, 알칼리 토양. 정반대 환경에서도 한국 벼가 자라고 있었어요. 몽골 농업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바트자르갈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것 같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다르더군요. 뭐가 다른가요? 육묘 기간을 40일로 늘린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생육 기간이 짧으니까 빨리 심어야 한다고만 생각했죠. 기니에서는 환경을 활용했습니다. 고온다습한 기후가 유리했죠. 하지만 몽골에서는 환경을 극복하고 있었어요. 정반대 전략, 정반대 환경. 그런데 둘 다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아니야. 그날 저녁 울란바토르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는데 한 편의점에서 몽골 고등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봤어? 응. 진짜 재밌더라. 나 서울 가보고 싶어. 여기도 좋지만 여긴 몽탄 신도시잖아. 거의 한국이야. 그들은 웃으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몽골에 단순히 제품을 판 게 아니었어요. 라이프 스타일을 팔았습니다. 문화를 팔았죠. 그리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바트자르갈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40년간 여러 나라 기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한국이니까요. 한국이니까. 단순한 말 같지만 그 안에는 10년간 쌓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누군가 이마트 1호점 오픈을 결정했을 때 그게 농업기술의 토양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문화가 먼저 뿌리 내렸고 이제 그 위에서 기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9월이 다가왔습니다. 수확의 계절이었죠. 다시 한번 허브드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엔 확신이 있었어요. 2025년 9월 25일 허브드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몽골 대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늘은 수확일이었습니다. 몽골 농업부 장관, 바트자르갈 교수, 국제농업 전문가들, 그리고 현지 언론까지 모두가 이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러 왔습니다. 허브드주 시험 재배지. 3,500제곱미터의 논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 땅에서 자란 거야? 몽골 농업부 장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코피아 몽골센터 연구팀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수확을 시작하겠습니다. 낯을 든 몽골 농부들이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벼 한 줌이 베어졌습니다. 황금빛 이삭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장관이 그 벼를 손에 들었습니다. 무겁군요. 네. 잘 여문 증거입니다.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 후 탈곡이 끝났습니다. 연구팀이 무게를 재고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연구팀장이 계산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헥타르당.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5에서 6톤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해냈다. 정말 해냈어. 몽골 관계자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기니의 통일벼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4에서 5톤을 거뒀죠. 그런데 몽골은 극한 일교차, 극도 건조, 알칼리 토양, 정반대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성공했습니다. 바트자르갈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하워드 박사님, 40년입니다. 40년을 기다렸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교수님. 한국 기술 덕분입니다. 진보올벼. 33년 전 품종이 우리를 구했어요. 그날 저녁 울란바토르로 돌아오는 차 안. 몽골 농업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올해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울란바토르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호텔로 가지 않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 11시인데도 편의점 시유는 손님으로 가득했어요. 계산대 앞에 몽골 대학생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 봤어? 응. 허브드주에서 벼 수확 성공했대. 진짜? 우리 땅에서? 응. 한국 기술로. 대박. 이제 우리도 쌀 자급할 수 있는 거야? 그러게. 한국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들은 한국 라면과 김밥을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10년 전, 몽골은 이마트 1호점을 열었습니다. 문화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신뢰가 쌓였죠. 그리고 그 위에서 농업기술이 꽃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몽골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40년 만에 식량 자급자족의 꿈 이뤘다. 노트북을 열고 몽골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폭발적 반응이었습니다. 몽골에서 백미를 재배할 수 있을 줄 몰랐다. 맛보고 싶다. 파는 곳 주소 남겨달라. 이마트에서 사 먹던 한국 쌀을 우리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 드라마 보면서 밥 먹는데 이제 그 쌀이 우리 땅에서 나온다니. 믿기지 않아요. 몽탄 신도시에 이제 몽골 쌀까지. 완벽하네요. 좋은 소식에 기쁩니다. 특히 파는 곳 주소를 남겨달라는 댓글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직 상품화도 안 됐는데 벌써 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40년 실패, 2년 성공. 극한 환경 극복. 문화적 신뢰 기반.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란바토르 야경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울란바토르 공항.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몽골 허브드주 헥타르당 5에서 6톤 40년 불가능이 2년 만에 현실이 됐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농업 성공이 아니었다. 10년 전 누군가 이마트 1호점 오픈을 결정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게 씨앗이 될 줄. CU와 GS25가 하나둘 생겨났다. 맘스터치, 메가커피가 들어왔다. 몽골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쓰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었다. 10년이 지났다. 신뢰가 쌓였다. 그리고 그 위에서 벼가 자랐다. 5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벼 이삭. 1970년대 한국을 굶주림에서 구한 통일벼. 그 기술이 2024년 기니에서 35%의 식량위기 인구를 구했다. 그리고 2025년 몽골에서 40년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다. 나는 이제 안다. 문화가 토양이었고 기술이 씨앗이었다. 이것이 진짜 소프트 파워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노트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몽골 대초원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세계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문화가 이미 뿌리내린 곳들. 그곳들에도 이마트가 있고 편의점이 있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디일까? 구름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몽골의 새로운 시작. K농업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제가 목격한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시작.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월드터치였습니다.